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프레젠테이션 만들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이게 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해서 참 만들기가 까다롭고 어렵다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네, 근데 무료 템플릿이라든지 툴을 이용해서 활용해서 쉽게 만들어 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레젠테이션이란 뭐냐? 이게 이제 어학사전으로는 광고 대리업자가 예상 광고주를 대상으로 광고 계획서 따위를 제출하는 활동을 의미한다라고 해요. 기타 그 외로는 컴퓨터 또는 기타 멀티미디어를 이용하거나 각종 정보를 사용자 또는 대상자에게 전달하는 뜻으로 그냥 발표한다라는 그냥 의미로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PPT란 뭐냐? PPT는 그냥 말 그대로 마이크로소프트 파워포인트를 약자, 네, 줄여서 그냥 PPT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PPT, 프레젠테이션 다 둘 다 비슷한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실생활에서의 사용은 파워포인트, 그러니까 파워포인트, PPT 외에도 프레젠테이션으로 사용되기도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PPT, 즉 프레젠테이션을 어디에서 만들 거냐? 미리 캔버스라는 웹사이트를 통해서 만들 건데요. 이거는 뭐냐면 저작권 걱정 없는 무료 디자인 툴이라고 웹사이트로 이제 미리 캔버스에서 많이 작업들을 하시는데요. 보시면 미리 캔버스를 아마 좀 검색을 해 보신 분들은 예전에는 불과 3, 4개월 전까지만 해도 거의 대부분 다 100% 무료였어요. 그치만 이제 미리 캔버스에서도 이제 얘네들마저도 돈을 받더라. 이제 구독 서비스를 하고 있더라. 그래서 몇몇 개 정도만 네, 무료로 제공을 하고 거의 대부분 한 7, 80%는 거의 유료로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 2, 30%의 무료로도 그 무료 템플릿으로도 원하는 디자인을 제작할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이제 공유 중지를 하고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PC로 실습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혹시 휴대폰이나 기타 태블릿, 노트북으로 접속을 해주시고 PC로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미리 캔버스 웹사이트는 어떻게 접속할까요? 네, 여기 보시면 네이버나 또는 구글 검색창에다가 미리 캔버스라고 그냥 입력만 해주시면 됩니다. 미리 캔버스. 미리 캔버스라고 네이버 또는 구글 검색창에 미리 캔버스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바로 위에 상단에 디자인 플랫폼 미리 캔버스라는 사이트가 바로 보여지시게 되는데요. 이 부분을 딸깍하고 클릭해 주세요. 자, 저는 지금 로그인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로그아웃을 하고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지금 이 상태로 아마 보여지시게 될 거예요. 저처럼 위에 상단에 로그인하기 또는 5초 회원 가입이 있는데 5초 회원 가입 또는 그냥 로그인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카카오로 간편 로그인 또는 네이버로 로그인 이렇게 되어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회원 가입이라는 것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카카오 또는 네이버로 간편 로그인으로 접속하셔서 로그인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네이버로 로그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그인 유지 안함 또는 로그인 유지 버튼을 눌러주신 뒤에 시작하도록 할 건데요. 제가 좀 고민이 조금 많았어요. 어떻게 하면 이 프레젠테이션을 조금 쉽게 알려드릴까 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자, 이게 보시면 저처럼 저는 이제 요번에 최근에 디자인한 것들이 좀 보여지긴 할 텐데요. 우리 선생님들은 이제 아마도 아무것도 보여지시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위 상단에 이 초록색 디자인 만들기를 통해서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자, 디자인 만들기를 클릭해 주시게 되면은 자, 우리는 직접적으로 우리 프레젠테이션 정확한 사이즈를 규격 사이즈를 모르기 때문에 요 발을 활용해서 밑으로 좀 내려가 주시면 웹용이라고 해서 프레젠테이션 카드 뉴스, 기타 인스타그램에 맞는 카드 뉴스 등등등들이 사이즈들이 다 보여지시게 될 거예요. 프레젠테이션은 1920, 1080 픽셀 뭐 이런 식으로 자동적으로 보여지실 거기 때문에 자, 프레젠테이션 어렵지 않게 그냥 딸깍 이 부분을 클릭해서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자, 프레젠테이션을 들어가 주시게 되면은 자, 저처럼 이런 식으로 하얀색 스케치 화면이 보여지시게 될 거예요. 자, 보여지시죠? 보여지시게 될 건데 저처럼 이렇게 십자 모양의 줄자가 보여지시진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시작해 보도록 할 건데요. 위에 보시면 자, 홈화면이라고 해서 우리 첫 화면 보셨죠? 그 화면으로 나가는 화면인 거고요. 자, 파일.
파일은 말 그대로 내가 새 디자인을 다시 만들 건지, 사본을 만들 건지, 저장할 건지 이 부분을 그냥 입력을 해 주시는 거예요. 자, 제목을 입력해 주세요 부분에 우리는 제목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할게요. 제목은 더한 페이 PPT로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제목을 입력해 주시면 되시고요. 우리는 옆에 설정 부분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설정은 뭐냐면 현재 저희가 지금 흰색 바탕화면으로 지금 되어 있지만 조금 눈이 조금 아프다거나 침침하거나 좀 피로감을 쉽게 느끼시는 분들은 다크 모드라고 해서 요거를 활성화시켜 주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검정색 눈의 피로감을 조금 완화시켜 주는 바탕화면으로 배경화면으로 바뀌어 주시게 됩니다. 저는 요거 흰색으로 그냥 냅두고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다크 모드를 활성화시켜 주시면 되시고 그리고 지금 보시면 저처럼 줄자 모양 그리고 위에 상단에 이렇게 그런 자 모양을 우리가 활성화시켜 주시는 방법은 여기 밑에 보시면 가이드 선이 있습니다. 네, 눈금자 선을 전 눈금자 보기를 활성화시켜 주기도 하지만 저는 그냥 비활성화된 상태에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십자 모양 요거는 이제 우리 줄자 모양을 우리가 불러와 보도록 할 거기 때문에요. 여기 밑에 보시면은 가이드 선이라고 보여지실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기본 세팅으로 가져가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여기 가이드 선에 화살표 방향으로 딸깍하고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저처럼 어, 아마 선생님들은 비활성화가 되어 있으실 건데 가이드선 보기와 이 가이드선을 잠금, 고정시킨다는 뜻이에요. 움직이지 않게 이 잠금이랑 요 두 개를 조금 활성화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른 부분은 그냥 냅두시고 자동 저장을 또 해주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실시간으로 저장을 하면 좋긴 하겠지만은 내가 저장 버튼 여기 위에 상단에 파일 모양이 저장 버튼이에요. 그래서 이 파일 모양을 내가 수시로 좀 누르기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동 저장 버튼을 활용해서 설정 버튼 이렇게 기본적으로 세팅을 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X 버튼으로 나가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말 그대로 1920 그리고 1080 픽셀 요 사이즈니까는 요거는 그냥 나중에 우리가 또 사이즈 조절할 때 필요할 때만 말고 요거는 그냥 냅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왼쪽을 보여주시게 되면은 템플릿, 작업 공간, 사진, 업로드, 요소 각각의 이렇게 카테고리들이 보여지시게 될 텐데요. 말 그대로 템플릿, 우리가 이제 여기 미리 캔버스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것들을 우리가 불러올 거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 템플릿에서 우리가 검색해서 가지고 와볼 거예요. 자, 보시면 프레젠테이션 템플릿 검색 창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작업 공간이 뭐냐면 내가 그동안 만들어 놓은 내 디자인들 내 작업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내 드라이브, 내 작업 공간, 내가 그동안 만들어 놓은 작업 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사진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 미리 캔버스에서 저작권이랑 상관없이 여기서 제공하는 무료 사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여기 곳곳에서 이제 왕관들이 보여지시게 될 거예요. 왕관들은 뭐냐면 이 이미지 사진을 사용했을 시에 유료로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라는 뜻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왕관 모양이 없는 것들 이미지는 여기서 무료로 활용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업로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업로드는 뭐냐면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다운로드 받으라고 했던 것들을 업로드를 활용해서 업로드 버튼을 딸깍하고 초록색 버튼을 눌러주심으로 인해서 조금 전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로고들을 불러올 수 있게 됩니다. 자, 한번 불러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더블 클릭해서 가지고 오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로고가 옆에 이렇게 가지고 올 수 있게끔 업로드가 되게 됩니다. 채팅창에 지금 인사하는 거죠? 네네네네. 눕기 따기는 유료로 진행되니 눕기도 가능한가요? 아, 제가 눕기 따는 방법도 알려드릴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업로드를 가지고 오시면 된다. 자, 요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소는 뭐냐면 이 미리 캔버스에서 제공하는 스티커 말 그대로 여기서 제공하는 이미지 스티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종류로는 컬렉션, 일러스트, 뭐 도형 이런 것들을 불러오실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은 다 어디에 있냐? 요소에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텍스트는 말 그대로 우리가 이제 뭐 PPT를 만들 때 텍스트 글씨를 입력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텍스트를 입력하시고 이렇게 글씨 크기 순서대로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큰 글씨를 가지고 오고 싶다라고 하시면 딸깍 버튼을 활용해서 이제 가지고 와볼 거예요. 하나하나 제가 한번 여기 카테고리를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나머지 부분도 하면서 제가 조금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제일 먼저 할 거는 템플릿으로 들어가서
우리는 템플릿, 여기 미리 캔버스에서 제공하는 무료 툴을 이제 우리가 끄집어내 올 거예요. 자, 템플릿 검색창에다가 여기다가 우리는 발표라는 걸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검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발표라는 걸 입력해 주신 다음에 엔터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발표와 관련된 프레젠테이션 종류들이 쭉 나열되게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요거 노란색 왕관은 뭐라고요? 유료예요. 유료. 유료기 때문에 이게 보시면 거의 7, 80%가 다 유료 버전이어가지고 무료를 조금 요새는 좀 찾기가 힘들긴 한데 그래도 곳곳마다 다 숨어 있어요. 자, 저는 더한페이와 제일 비슷한 색상인 요걸 한번 가지고 와보도록 할 건데요. 만약에 나는 이게 별로다라고 하시면 한번 그냥 이렇게 손가락을 살며시 갖다 대주세요. 자, 이렇게요. 손가락을 살며시 위에다 갖다 대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얘네들이 슬라이드 쇼처럼 옆으로 넘어가지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럼 자동으로 내가 딱 봤을 때, 이게 손가락을 갖다 댔을 때, 마우스를 갖다 댔을 때, 난 이 템플릿이 마음에 들었다라고 하면은 버튼을 딸깍 버튼 활용을 이용해서 가지고 와보시면 되시는데 저는 더한페이랑 색상이 비슷한 요거를 가지고 와보도록 할 거예요. 딸깍. 자, 여기 보시면 이 템플릿으로 덮어쓰기가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자, 1번부터 8번까지 다 모든 템플릿이 오른쪽 여기 흰 도화지에 덮여지게 됩니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 템플릿으로 덮어쓰기. 자,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첫 1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이렇게 자, 보시면 여기에서 제공되는 무료 템플릿들이 다 이렇게 덮어져 왔어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텍스트들을 수정해 가시면 되시는데요. 여기 보시면 색상이 지금 너무 빨갛긴 한데 우리 더한페이 고유의 이 컬러 코드 색상이 있죠. 자, 코드 색상 번호가 B31, B4F예요. 아, 그게 뭐지 도대체? 너무 어려워. 라고 하시는데 그 코드명도 제가 단톡방에다가 한번 공유드리거나 여기 채팅방에 주면 좋겠네요. 자, B31, B4F라는 이 컬러 코드인데 이 코드는 우리가 지금 빨간색을 쓰고 있지만 이거를 바꾸시는 방법을 조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배경 색상 보시면 자, 바꾸는 색상, 그러니까 색상 바꾸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밑에 보시면 자, 여기 분홍색 팔레트처럼 이렇게 사각 화면 보여지는 거 보이시나요? 아래 하단에요. 애니메이션 옆에요. 이 부분을 딸깍하고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 컬러 색상이 현재 32, 57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채팅창에 나눠드렸던 그 컬러 코드를 여기에다가 덮어 씌워주게 되는 겁니다. 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를 더블 클릭해 줍니다. 자, 색상을 여기에다가 더블 클릭해 주신 뒤에 제가 채팅창에 보여드릴 컨트롤 V 하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살짝 자주 색상으로 바뀌어지시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실 텐데요. 밑에 보시면 같은 색상 모두 변경 부분을 늘려주시게 되면은 자, 1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모든 요 빨간빛 들어간 색상을 다 자주빛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은 색상 모두 변경. 자, 했더니 밑에 보시면 이렇게 자주색으로 바뀌어 있는 거 보이실까요? 조금 전에는 약간 조금 붉은빛이었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자, 이렇게 제가 컬러 코드를 바꿔 놓았더니 다 전체적인 자주 색상으로 바뀌어져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이제 더한페이 컬러 코드는 이런 식으로 바꿔주시면 되시고요. 자, 여기 위에 보시면은 자, 우리가 이제 텍스트를 수정을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우리가 텍스트를 수정하실 때는 자, 글씨 있는 부분을 마우스를 딸깍 해주신 뒤에 더블 클릭 해줍니다. 더블 클릭해 주시게 되면은 파란색으로 이렇게 음영 테두리가 둘러지시게 되는데요. 여기 상태에서 우리는 더함 이노베이션이라고 입력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밑에 여기다가는 더함 페이라고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께서 나는 텍스트를 조금 더 키우겠다, 좀 작게 하겠다 이런 부분도 수정이 언제든지 가능하니까 제가 이것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유아 프레젠테이션이라는 부분도 이 내용이 필요가 없으니 이 부분도 역시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주 쓰는 자 여기다가 다 제가 여기다 프린터를 해놨거든요. 프린터를 해놔가지고 자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당신의 삶의 모든 것을 더하다를 한번 넣어보도록 할까요? 자 여기에다가 당신의 삶의
모든 것을 더하다라고 한번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입력하실 때는 어떻게 해요? 더블 클릭입니다. 더블 클릭해서 입력을 했더니 글씨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졌어요. 이거는 어떻게 수정을 해야 할까요? 자, 이 부분 텍스트를요. 자, 텍스트를 잘 보세요. 마우스 왼쪽 버튼을 이용해서 이렇게 끌어줍니다. 그럼 언제든지 위치가 변경이 가능합니다. 드래그 해주시는 거예요. 끌어주세요. 자, 글씨를 위치를 변경하실 때나 아니면은 요거를 크기를 수정하실 때는 항상 자 마우스를 이렇게 움직여 주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 마우스를 딸깍 한번 눌러주시게 되면은 자 보시면은 중간쯤 좀 기다란 흰색 바가 보여지시게 될 거고 그리고 양쪽에 흰색 점이 보여지시게 될 거예요. 자, 이거는 제가 설명을 드리면 자, 전체적으로 크기를 늘려주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 흰색 점을 이용해서 크기를 줄이기도 하고 늘리기도 하고 가능합니다. 그치만 당신의 삶의 모든 것을 더하다 요거는 밑으로 줄바꿈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 보여지시게 될 거예요. 이건 우리가 칸을 조금 늘려가지고 이 글씨가 우리 칸에 딱 맞게 이제 넣어야 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여기 중간에 기다란 선이 있죠? 자, 떡볶이 모양 같이 생긴 부분, 이 부분을 자 마우스를 갖다 대주시게 되면은 자 양쪽으로 뻗어 있는 화살표로 바뀌어지시게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을 오른쪽으로 길게 끌어주실게요. 그러면 당신의 삶의 모든 것을 더하다가 길게 쭉 늘어나집니다. 그렇지만 글씨가 너무 커요. 자, 글씨 텍스트 수정을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텍스트 또는 모든 편집을 하실 때는 딸깍 마우스를 그 부분에 갖다가 대주신 상태에서 딸깍 버튼 한번 눌러주시게 되면은 왼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텍스트 편집창이 자동으로 뜨게 됩니다. 이거는 현재 나눔 고딕 엑스트라 볼드체인 거고 현재 글씨 크기는 106.5 크기라고 하네요. 자, 이 부분을 마이너스 부분으로 해서 글씨를 줄여주셔도 되지만 이 98.5 부분, 이 글씨 부분을 딸깍하고 마우스를 갖다 대주신 다음에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파란색 음영 표시로 바뀌어지시게 될 거예요. 이 상태에서 숫자만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80 폰트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80으로 놓으신 다음에 엔터. 그러면 이 당신의 삶의 모든 것을 더하다가 80 폰트로 좀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저는 예를 들어서 나는 이것보다 조금 글씨 더 작게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언제든지 다시 80에 더블 클릭 하신 상태에서 70으로 갖다 입력을 해주신 다음에 엔터 버튼. 이런 식으로 언제든지 글씨 크기 70, 뭐 100, 120 이런 식으로 늘렸다 줄였다 크기를 또 가능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근데 얘네가 지금 왼쪽으로 쏠렸어요. 자, 요거를 마우스를 자, 왼쪽 버튼을 갖다 대주신 다음에 여기다가 텍스트를 언제든지 위치도 변경 가능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렇게 움직여 주시게 되면은 우리 아까 줄자를 만들었었잖아요. 십자 모양으로 줄자를 만들어 놓았는데 여기 보시면 주황색 실선 여기 가로 실선이 약간 주황색 색상이 나타나시게 보이실 거예요. 아, 여기가 가운데 지점이구나라는 거를 얘네들이 알려줍니다. 아, 여기가 보면은 가운데 지점이야 라는 거를 붉은색 실선을 통해서 알려주게 됩니다. 자, 보이시나요? 아, 여기가 가운데 지점이구나라는 거를 얘네들이 알려주기 때문에 똑똑해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아, 여기가 가운데 지점이구나. 아, 나는 가운데 지점이 아니라 여기 위에다가 좀 놓고 싶은데 라고 해서 위에다가 갖다 대주셔도 돼요. 자, 내 맘대로. 네. 당신의 삶의 모든 것을 더하다라고 해서 우리가 표지를 만들었어요. 근데 여기 왼쪽에다가 좀 글씨를 추가해서 내 이름을 넣고 싶어. 그럴 때도 있잖아요. 자, 그럴 때는 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요 더한 페이 또는 내가 마음에 드는 요 텍스트를 아무거나 클릭해 주신 다음에 그냥 컨트롤 C 눌러주시고 컨트롤 V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 더한 페이랑 똑같은 텍스트가 똑같은 쌍둥이가 하나의 폰트체가 생겨요. 그럼 요거를 역시나 마우스를 끌어다가 오른쪽에 놓으셔도 되겠죠. 자, 놓으신 상태에서 텍스트 수정은 항상 더블 클릭해서 수정해 주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더블 클릭. 그래서 신민경 강사, 우리 선생님들 누구누구 본부장, 누구누구 이사 이렇게 해서 바꿔주셔도 되겠죠. 또 하나의 텍스트 추가는 자, 우리 텍스트 한번 가보시면은 자, 아까 보였듯이 제목 텍스트 추가, 부제목 텍스트 추가, 분문 텍스트 추가가 있었어요. 요거는 제목처럼 큰 텍스트를 입력하는 칸이고 여기는 그 다음에 중간 크기, 그 다음에 지금 제일 작은 텍스트 추가 입력할 때 넣는 건데 우리는 좀 작은 걸로 입력을 해서 넣을 거잖아요. 그러면 본문 텍스트 추가해서 버튼만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스케치북처럼 위에다가 딸깍하고 텍스트가 똑 하고 떨어집니다. 자, 여기다가 뭐라고 입력할 거니? 난 똑같이 그냥 신민경 강사라고 해서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차이점은 내가 똑같은 이거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서 여기다 넣는 거랑 우리가 텍스트 추가해서 넣는 거랑의 차이점은 여기 보시면 색상도 다 넣어주셔야 되고 보시면은 폰트들도 다 일률적으로 좀 일괄적으로 좀 똑같이 맞춰주시는 게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신민경 강사와 이 신민경 강사는 또 폰트체가 또 달라지실 거예요. 그러면 요걸 또 일일이 또 우리가 수정을 해줘야 되겠죠. 수정은 더블 클릭하신 상태에서 폰트체가 우리가 아까 뭐였죠? 나눔 고딕이었어요. 자, 나눔 고딕체로 또 바꿔줘야 돼요. 자, 나눔 고딕이라고 한번 그냥 입력도 해주시면 됩니다. 나눔 고딕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나눔 고딕이라고 해서 그냥 키보드 자판으로 입력을 해줬더니 바로 나눔 고딕 엑스트라 볼드라고 나오게 되네요. 이 부분을 딸깍하고 눌러주시고 그리고 또 흰색으로 또 바꿔주셔야 되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흰색으로 또 우리가 바꿔주셔야 되는 거예요. 번거롭죠? 자, 여기 보시면 글자 색상 있습니다. 글자 색상 지금 현재 검정 색상으로 되어 있으니 흰색 팔레트로 들어가서 흰색 버튼으로 또 바꿔주실 거고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자, 글자 정렬도 다 있고요. 여기 글씨 굵게도 가능하고요. 기울이기도 가능하고요. 글씨에다가 밑줄도 가능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나는 신민경 강사에다가 나는 외곽선을 좀 넣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버튼, 자 여기 체크박스 보이시죠? 체크박스를 딸깍하고 체크를 해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검정 색상에 외곽선이 생긴다라는 거를 보여주시게 될 텐데요. 두께를 조금 두껍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 신민경 강사가 어떻게 바뀌어진지 두껍게 보여지시죠? 자, 이런 식으로 나는 좀 이 글씨 폰트에다가 외곽선을 조금 넣어서 조금 좀 튀게 만들고 싶다라고 하시면 외곽선 버튼을 눌러주셔도 되십니다. 자, 외곽선 그리고 그 외에 그림자를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외곽선을 일단 지우고 그림자를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그림자는 뭐냐? 자, 제 이름에 조금 크게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 이름에 이런 식으로 그림자가 생겨져 있는 거 보이시나요? 살짝. 자, 신민경 강사의 자, 이런 식으로 거리가 조금 멀게 거리를 조금 띄워서 그림자를 보여지게 하느냐. 방향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난 위로 그림자를 넣을래 또는 밑으로 넣을래. 이 발을 활용해서 언제든지 위치도 변경할 수가 있고요. 이 투명도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자, 100으로 놨더니 그림자가 너무 진하게도 보이게 하고요. 이렇게 약하게도 보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내가 똑같은 폰트, 똑같은 글씨체를 좀 가져가고 싶다라고 하시면 그냥 여기에 제공되는 더한 페이 컨트롤 C 한 다음에 컨트롤 V에서 요거를 그냥 옆에다가 끌어 넣은 다음에 여기에 그냥 수정 편집해서 이용하시면 되시고 나는 아니야 여기에 그냥 텍스트를 추가해서 더 나만의 그냥 폰트로 더 추가해서 만들래 라고 하시면 언제든지 만드셔도 됩니다. 저는 이 부분 추가로 입력했던 요 신민경 강사는 델레트 키 이용해서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겉표지를 이제 하나 만들었고요. 자, 두 번째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마우스 휠을 이용해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유어 타이틀 여기 보시면 목차를 입력하라고 되어 있어요. 나는 목차 다 필요 없고 그냥 다 본론으로 들어갈래 라고 하시면 그냥 선생님 요거 난 이번 페이지 필요 없고 난 본론으로 바로 들어갈 거야 라고 하면 요 페이지 삭제 버튼 눌러주시면 되세요. 그러면 바로 아까 3페이지에 있던 게 바로 이 페이지로 딱 이렇게 끌어당겨지게 됩니다. 저는 그래도 목차를 넣을래 라고 하시면 조금 전에 지웠던 항목들을 위에 여기 보시면 상단에 우리 요 사이즈 있었죠? 사이즈 옆에 보시면 실행 취소가 있어요. 자, 왼쪽으로 뻗어 있는 화살표가 바로 실행 취소입니다. 이 실행 취소 버튼을 활용해서 이전 것들을 복구해 오실 수도 있습니다. 지운 것들을 나는 지운 거 어디서 가져와야 되지? 이렇게 놀라지 마시고 조금 전에 원상 복귀 버튼은 여기 왼쪽에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리가 목차를 하나 넣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우리 텍스트 수정하실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죠? 더블 클릭입니다. 이 더블 클릭 해주신 다음에 자, PG와 펜의 차이점을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넣었는데요. 아까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이게 줄바꿈이 없는 상태에서 다 밑으로 내려가졌어요. 이럴 때는 자, 바깥쪽으로 항상 마우스를 딸깍하고 갖다 대주신 다음에 다시 한번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자, 화살표로 바뀌어지시게 될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바깥쪽으로 마우스를 딸깍 해주신 다음에 다시 이렇게 풀어주신 다음에 자, 텍스트를 딸깍 한번 마우스를 왼쪽 버튼을 갖다 대주시게 되면은 자, 여기 보시면 중간쯤 가래떡 모양, 떡볶이 모양의 흰색 바가 있었어요. 요거 오른쪽으로 늘려주시면 이런 식으로 쏙
들어와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 유어 서브 타이틀이 있는데 요거는 굳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러면 이 부분을 딸깍 클릭해 주신 다음에 델레트 키 이용해 주셔서 우리가 미리 캔버스에서 비록 제공하는 템플릿이지만 우리가 언제든지 수정 가능하고 내 맘대로 바꿀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서브 타이틀을 그냥 지워버렸어요. 그리고 우리는 굵직굵직하게 PG와 벤의 차이점, 그리고 두 번째 목차로는 자, PG의 장점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것도 밑으로 내려왔다라고 하면은 자, 이렇게 되면 화살표가 안 보여요. 왜 지금 수정 편집 상태이기 때문에요. 자, 바깥쪽으로 마우스를 딸깍하고 한번 찍어주신 다음에 PG의 장점을 다시 한번 찍어주세요. 그러면 이렇듯 화살표가 다시 한번 떡볶이를 향해서 뻗어 있으실 거예요. 이 떡볶이 가래떡을 오른쪽으로 늘려주세요. 그러면 이 피지의 장점이 이 사이즈에 맞게 쏙 들어가집니다. 자, 역시 여기 세 번째도 더한 페이 넣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또 네 번째는 더한 페이 단말기 이렇게 해서 넣어보고 그 다음에 또 다시 한번 딸깍 바깥쪽으로 마우스를 딸깍 그리고 다시 한번 텍스트를 넣어주시고 자 떡볶이 오른쪽으로 늘려주기 자 그런 다음에 마지막은 뭐라고 입력하냐면 자 더한 플랫폼 우리 하이라이트죠. 더한 플랫폼 서비스를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서비스 자 여기도 역시 바깥쪽으로 마우스 한번 딸깍 클릭해 주신 다음에 다시 텍스트 클릭 그런 다음에 떡볶이를 옆으로 늘려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간단하게 목차를 입력해서 넣으실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뭐 1번, 2번 요거 선 이렇게 넣을 필요 없이 미리 캔버스에서 제공하는 목차만으로도 넣으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 페이지가 만들어졌어요. 자, 3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번엔 한번 동영상을 가지고 와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동영상 우리 더함 이노베이션 유튜브에서 한번 가지고 와 보도록 할게요. PPT에서도 이렇게 가지고 올 수 있나요?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타이틀, 서브 타이틀 이 부분을 그냥 델레트 키 이용해서 다 지워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깔끔하게 영상을 가지고 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가지고 오실 때는 자, 이제 왼쪽에 여기 보시면 오디오 밑에 동영상 버튼이 있었죠. 동영상 버튼 딸깍 해주신 다음에 여기서 이제 미리 캔버스에서 제공하는 동영상들도 있어요. 자, 이렇게 왕관 모양을 제외하고는 여기서 제공하는 동영상들도 있지만 우리는 유튜브에서 가지고 올 거예요. 자, 위에 유튜브 버튼 클릭하신 다음에 유튜브로 바로 이동도 가능합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신 뒤에 여기에서 우리 더함 이노베이션을 검색해 보도록 할게요. 더함 이노베이션 하시게 되면은 더함 이노베이션에서 제공하는 영상들이 참 많죠. 우리 김대근 교육이사님이 제공하시는 피지 사업 설명회도 있고 우리가 그 PPT 만드는 거에 있어서 내가 조금 설명하기 조금 힘든 부분이 있다라고 하시면 이 피지 사업 설명회라든지 기타 자료들을 조금 가지고 와서 거기다 PPT에다 붙여넣기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우리는 자 첫 번째인 요 대한민국 대표 피지 더함 페이유 영상을 한번 가져와서 붙여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붙여넣기 할 때는 일단 우리가 링크를 복사해야 되겠죠. 자,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자, 다른 이름으로 링크 저장 밑에 링크 주소 복사가 있습니다. 링크 주소 복사 버튼 클릭. 그러면은 보여지지 않지만 자, 이 링크가 자동으로 저장이 되어 있으실 거예요. 그런 다음에 우리 요거 한번 자 우리 조금 전에 PPT 화면 다시 한번 띄우신 다음에 여기 URL 주소 입력이라고 적혀져 있죠. 여기다가 컨트롤 V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만들기 버튼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제 딸깍하고 이제 동영상이 보여지게 되는데, 동영상이 재생이 안 되는데요? 놀라지 마세요.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근데 동영상이 화면이 너무 작아요. 자, 동영상 이 화면을 딸깍 한번 마우스로 클릭해 주시게 되면은 양쪽 모서리에 이렇게 흰색 점이 보여지시게 될 거예요. 이 흰색 점은 크기를 늘리는 거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전체적인 크기요. 자, 마우스를 활용해서 옆으로 끌어주셔서 드래그해서 넓혀줍니다. 자, 여기도요, 마찬가지로요, 모서리를 끌어당겨줍니다. 자, 위치 괜찮았나요? 자, 이제 재생을 보여주시게 될 때는 우리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 부분을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지게 할 때에는
우리가 웹용으로 말 그대로 노트북을 가져가거나 또는 태블릿으로 해서 보여주게 될 거잖아요. 또는 만약에 이 사업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링크로도 보내줄 수가 있게 됩니다. 제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만든 것들을 자, 우리 동영상을 이제 봐야 되잖아요. 여기 슬라이드 쇼 위에 상단에 보이실까요? 자, 슬라이드 쇼로 보여지시게 되면은 좀 소리가 크게 나올 거예요. 자, 보여주시게 되면은 재생 버튼에 이렇게 손가락 모양으로 바뀌어지시는 거 보여주실 거예요. 자, 이 손가락 부분을 딸깍 버튼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바로 이 PPT에서도 동영상을 들러와서 보여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ESC로 바깥으로 한번 나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 상태에서 자, 공유라고 해서 우리 저번에 만들었던 우리 공유 오빠, 그 공유 오빠 아닙니다. 우리 공유라고 해서 우리 링크를 한번 생성해서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위에 상단에 우리 파일 모양이 있었죠. 이건 저장 버튼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실시간으로 저장 버튼을 눌렀기 때문에 굳이 이 버튼 누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른쪽 버튼 보시면 공유라고 있어요. 이 공유 부분 들어가시게 되면은 디자인, 문서, 공개가 있습니다. 여기 부분이 지금 비활성화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활성화 시켜주시게 되면은 바로 링크가 보여지시게 됩니다. 이거를 복사 버튼 눌러주세요. 네, 복사가 됐어요. 자, 채팅창에 제가 이 링크를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 이 링크 한번 들어가 봐 주시겠어요? 링크 한번 들어가 봐 주시게 되면은 이 영상과 그리고 1페이지, 겉표지, 2페이지, 이 영상, 그리고 기타 4페이지, 5페이지 이거 보실 수가 있게 되실 거예요. 자, 보여지시나요? 보여주시게 될 거예요. 이렇듯 공유만으로도 상대방에게 카톡이나 또는 나의 이런 PPT를 링크만으로도 보여줄 수가 있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는 이거를 네. 채팅창 잘 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는 이거를 인쇄를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 인쇄. 근데 단 인쇄는 동영상을 넣을 때는 이게 이미지로 보여지시게 된다라는 거 그거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이 동영상 없이 나는 그래도 이미지로 인쇄를 하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옆에 보시면 공유 슬라이드 가운데 다운로드라고 있습니다. 다운로드로 반드시 PPT로 들어가셔가지고 자, 네 번째인 PPT로 놓고 요거를 모든 페이지로 놓으신 다음에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자, PPT 그 파일명으로 우리가 PPT로 우리가 더한 페이지 PPT라고 해서 자동으로 우리 다운로드 폴더에 저장이 되어 있으실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웹용 링크로 그리고 인쇄물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안내 드렸어요. 자, 이렇게 해서 3페이지까지 영상을 넣어 보았고요. 자, 4페이지 한번 넣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목차별대로 놓으면 좋잖아요. 자, 첫 번째가 우리가 피지와 벤의 차이점이었습니다. 자, 피지와 벤의 차이점. 이 부분도 역시나 우리가 바꾸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여기 부분을 딸깍 더블 클릭해 주시면은 자, 피지와 벤의 차이점. 이런 식으로 해서 넣으실 수도 있게 되겠죠. 자, 피지와 벤의 차이점을 누르시게 되는데 저는 여기에다가 저는 뭐를 넣고 싶었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자, 피지의 장점 더한 페도 있지만 여기에서 사용 가능한 업체들을 좀 제가 넣고 싶었어요. 근데 피지와 벤의 차이점을 우리가 넣을 거기 때문에 여기에 좀 표를 한번 넣어 보도록 할 건데요. 표를 넣으실 때는 자, 요거 표 넣는 것도 좀 사람들이 좀 많이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자, 요거는 제가 한번 지워보도록 할 거예요. 다 지워보고 자, 필요 없는 것들을 이렇게 델레트 키 이용해서 다 지워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냥 지워요. 지워주시고요. 자, 여기 밑에 있는 것들도 다 지워주시고 우리는 표를 한번 불러와 보도록 할 거예요. 근데 여기 더한페에서 제공하는 이런 자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사내교육용 자료여가지고 이게 뭐 무단 배포라든지 복제가 좀 어렵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어떻게 알려드려야 되나 조금 고민이 많았었는데 이걸 내 방식대로 표를 넣어서 만들으셔도 됩니다. 자, 피지와 벤의 차이점이라고 해서 딱 놓고요. 여기 보시면 표를 찾으실 때는 업로드 밑에 요소라고 있습니다. 요소란에 스티커라든지 선 도형이 다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에서 맨 끝에 표라고 보이실 거예요. 요소에서 표에서 이제 표를 불러와 주시면 됩니다. 자, 저는 이제 기본 스타일로 요거 한번 가지고 와볼 건데요. 그냥 가지고 오실 때는 그냥 마우스 왼쪽 버튼을 활용해서 딸깍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면 되시는 거예요. 자, 표가 그러면 기본 형태로 자, 4개의 A형, B형, C형, D행 4개의 행과 그리고
세 칸의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는 칸의 텍스트가 만들어졌습니다. 요것도 역시 크기를 늘리거나 옆으로 늘릴 때는 요거 한번 이렇게 해서 늘려주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요것도 역시 옆으로 늘어난다. 텍스트를 옆으로 늘어난다. 자, 우리가 피지와 벤의 차이점 우리 자료에 있잖아요. 제가 한번 출력해놨어요. 그대로 입력을 해보려고 출력을 해왔습니다. 자, 우리가 벤과 피지와 벤의 차이점이라고 했지만 여기에 우리가 칸이 되게 많았었어요. 칸도 내가 그 상대방에게 대리점이라든지 가맹점을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한테 내가 쉽게 설명할 수 있게끔 이거를 표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나는 이 구골절절이 피지와 벤의 차이점 몇 개인가요? 한 10개 정도 되죠? 10개 정도를 다 나열하기가 나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라고 하시면 한 5개 정도로만 축소해서 내가 여기 표에 입력해 주시면 되시는 거죠. 자, 위에는 여기 제목 넣는 란이잖아요. 여기다가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여기다가 부분. 자, 옆에다가 비행란에는 다시 더블 클릭해가지고 자, 피지. 자, 그리고 또 세 번째 칸에는 벤을 넣어보도록 할게요. 근데 여기 맨 마지막에는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렇게 되면은 자, 필요 없어서 삭제하실 때는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표를 자, 이런 식으로 드래그 해주세요. 자, 다시 한번 이게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D를 더블 클릭해 주신 다음에요. 맨 끝에 있는 표를 더블 클릭해 주신 다음에 자, 왼쪽 마우스 버튼을 눌러주신 상태에서 밑으로 끌어줍니다. 자, 다시 한번요. 밑으로 끌어줍니다. 밑으로 이렇게 해서 드래그 해주시면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행이 잡혀지게 되거든요. 열이 잡혀지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자, 한개 열이네요. 열을 삭제해 주시라고 이렇게 버튼이 바로 보여지시게 됩니다. 그러면 이 버튼 한번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삭제가 돼요. 자, 삭제가 되시고 이 상태에서 우리는 밑에 2개의 줄을 더 넣을 거예요. 더 2개 줄을 넣으실 때는 자, 오른쪽으로 끌어주시고 자,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아래에 한 개 행 추가 버튼 보이시죠? 이 부분을 또 딸까? 또 하나를 더 넣을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아래에 한 개 행 추가 이렇게 해서 표를 만들어 주시면 되시는 거예요. 좀 텍스트 입력하는 칸이 너무 좁다 싶으실 때는 이런 식으로 늘려주시면 됩니다. 자, 가운데 가래떡 버튼 눌러서 눌러주시면 되시고 우리 텍스트도 역시나 우리가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대상은 누가 있는지. 자, 그리고 옆에 텍스트란에다가 또 여기다가 사업자용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사업자, 비사업자, 프리랜서. 이렇게 해서 입력해 주시면 되시는데 여기 뭔가 좀 깝깝한 느낌이 있다라고 하실 경우에 조금 늘려주고 싶다. 이 벤이라는 열을 조금 늘려주고 싶다라고 하실 때는 여기다 마우스를 좀 갖다 대시면요. 이런 식으로 양쪽으로 뻗어 있는 화살표로 자동으로 보여지시게 될 거예요. 보이시나요? 여기 선에다가만 갖다 댔더니 바로 옆으로 뻗을래 안쪽으로 줄일래 이렇게 해서 화살표가 바로 보여지시게 될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오른쪽으로 좀 늘려줄게요. 이런 식으로 벤 쪽은 조금 길게 들어갈 거다 싶을 때는 오른쪽으로 이렇게 해서 눌려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도 역시 구분에도 여기에 조금 글씨가 조금 조그맣게 들어갈 것 같다라고 하시면 왼쪽으로 해서 구분을 조금 줄여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선생님들께서 표를 만들어 주시면 되시는 거예요. 어렵지 않으시죠? 어렵나요? 이런 식으로 표를 옆으로 늘려주시고 자, 여기다가 또 밑에다가 이제 입력해 주시면 돼요. 입력해 주실 때는 더블 클릭, 그 다음에 결제 방식을 한번 입력해 볼게요. 대상을 넣었으니 밑에다가 결제 방식을 넣었고요. 자, PGN 바뀌었나요? 죄송해요. 자, 죄송해요. 바뀌었어요. 자, 벤 밑에다가는 사업자, 그리고 PG에다가는 결제 방식의 비대면 결제, 그리고 앱 결제, 그리고 유무선 단말기가 있었죠. 이렇게 넣었고요. 그 다음에 벤에다가는요, 대면 결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대면 결제를 한번 넣어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고정 단말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선생님들께서 PG와 벤의 차이점에 대해서 여기에다가 하나 이렇게 해서 표를 생성해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저는 결제 방식까지 넣어 보도록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페이지를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템플릿들이 나는 필요 없다라고 하면은 언제든지 지워주셔서 사용해 주셔도 됩니다. 언제든지 지워주셔서 사용해 주셔도 되시고 PG와 벤의 차이점, 우리가 PG의 장점, 더한 페이 단말기, 더한 플랫폼 서비스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서 저희가 만들어서 추가해서 넣어주시면 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더한 페이를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더한 페이도 역시나 여기도 더한 567이라고 해서 표를 넣는 칸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역시나 내가 추가적으로 표를 넣을 필요 없이 이 4페이지를 복제해 주시면 됩니다. 복제하는 방법은 위에 상단에 보시면 플러스가 있었고요. 플러스는 뭐냐면 한번 눌러주세요. 아, 4페이지 그 다음에 5페이지로 이 흰색 도화지처럼 3페이지만 그냥 추가되는 거구나. 그러면 복제는 뭘까요? 여기 옆에 보시면 페이지 복제. 아, 4페이지랑 똑같이 페이지가 복제가 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4페이지와 5페이지가 이렇게 똑같이 복제가 된 상태에서 피지와 벤의 차이점이 아니라 더블 클릭해서 이번에는 더한 페이를 넣어보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더한 페이가 5, 6, 7, 더함 5, 6, 7이 있었었죠. 자, 이 부분을 이제 구분이 아니라 더함 5로 바꿔주시고, 자, 중간은 더함 6을 바꿔주시고, 여기는 역시 더함 7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자, 이것도 칸을 우리가 그냥 똑같이 일률적으로 바꿔주셔도 되지만, 자, 바꿔주실 때는, 자, 다시 한번 마우스를 갖다 대시게 되면 그 선에 갖다 대시게 되면은 이렇게 양쪽으로 옆으로 왼쪽으로 늘릴래 오른쪽으로 늘릴래 이렇게 화살표가 보여지시게 될 거예요. 자, 대리점. 아, 네네네. 맞아요. 대리점 하시는 분들이 들으시면 좋은데 여기다가 우리가 로고까지 넣는 것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로고를 다운받아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로고를 어떻게 눕기를 딴 다음에 가지고 오는 것까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더함 5, 6, 7이라고 해서 이것도 칸을 옆으로 우리가 똑같이 좀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일률적으로 똑같이 이렇게 만들어 줄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더함 5, 6, 7의 내용에 대해서도 우리 다 표 보면 다 나와 있잖아요. 우리 그 더함 이노베이션 단톡방에서 이런 자료들 다 수없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 보시면서 수정해 가시면 됩니다. 똑같이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지 마시고 나만의 이제 그런 PPT를 만드시면 돼요. 더함 5 했죠. 여기다가 실시간으로 정산된다 이렇게 넣어주시고 또 더블 클릭해서 자 D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이길 지급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만들어 보시면 됩니다. 이거를 제가 다 일일이 넣을 수 없으니까 이렇게 하시면 된다 안내 드렸고요. 나는 이렇게 해서 자 목차별대로 더한페이 단말기, 더한 플랫폼 서비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제 마음대로 넣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으셨죠? 자 여기에 이제 제일 중요한 우리 로고를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로고 눕겠다는 건 뭐냐면 이 글씨나 이 사람을 제외하고 바깥의 배경 화면들이라든지 배경 색깔들을 다 제거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자, 그거는 저희가 우리 리무브 우리 많이 활용했었었죠. 리무브에서 우리 사이트에서 한번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나 우리 구글이나 네이버 검색하셔서 리무브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네, 우리 제가 조금 전에 드렸던 로고는 다 하얀색 배경이 있잖아요. 자, 보시면 여기에다가 배경을 한번 가지고 와보도록 할게요. 우리 겉에 부분 여기에다가 제가 조금 전에 저장해 주십사 했던 것들을 가지고 올 때는 업로드해서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업로드해서 가지고 오실 때는 저 초록색 버튼 업로드 버튼을 누르셔서 자, 제가 조금 전에 다운받아 주십사 했던 것들을 더블 클릭해서 가지고 오시면 돼요. 자, 보시면 더한 페이라고 해서 요거를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면 이게 도화지 위에 딸깍하고 얹혀지게 되는데 보여주시면 이게 배경화면이 배경 색상이 하얀색이죠. 하얀색이 있다 보니까 뭔가 깔끔해지지가 않아요. 자, 이 배경, 이 흰색을 제거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야 좀 깔끔하게 보여지시게 되거든요. 자, 리무브 한번 들어가셔가지고 이미지 배경 제거 투명 배경 만들기 사이트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리무브 비지, 백그라운드를 없애겠다는 뜻에서 리무브 비지예요. 그래서 이 이미지 업로드 바로 직관적으로 보여지시죠? 이미지 어떤 거를 불러올 건데 자, 초록 파란색 버튼 클릭. 그러면은 조금 전에 우리가 다운받았던 이 더한 페이를 더블 클릭해서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가지고 오신 뒤에 바로 이 상태에서 아무것도 건드리지 마시고 다운로드 버튼 눌러주세요. 다운로드. 자, 다운로드 눌렀어요. 그런 상태에서 우리 PPT 다시 한번 왔어요. 자, 이거 더한 페이 너무 깔끔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델레트 키 이용해서 지워줄게요. 자, 조금 전에 눕기 땄던 거 있잖아요. 자, 어디에 있냐면 우리 밑에 보시면 다운로드 폴더에 있거나 우리 PC 화면에 다운로드라는 폴더에 자동으로 저장이 되어 있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밑에 하단에 보시면 바로 저장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요거를 끌어와 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끌어오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눕기가 따져 있는 상태에서 깔끔하게 로고가 바뀌어 있을 거예요. 자, 이거 흰색도 있는 것 같던데 잠시만요. 더한페이도 흰색이 있는데 제가 자, 못 찾았던 것 같아요. 아마 있어요. 자, 로고 하얀색이 있습니다. 이 로고도 검정색도 있지만 흰색이 있습니다. 이렇듯 자, 우리가 빨간색, 우리 자주색 바탕이면은 아무래도 흰색이 낫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에 흰색이다라고 하면은 이 검정색 더한페이가 낫도록 하겠죠. 낫겠죠. 이런 식으로 가져오면 되는 거예요. 끌어다가 가져오시게 되면은 자, 다시 한번 딸깍 가져오시게 되면은 버튼 눌러서 가져오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로고를 위에다가 얹힐 수가 있게 됩니다. 내가 맘대로 여기 가운데 넣으실 수도 있고요. 왜 내 PPT니까요. 자, 오른쪽에 넣으실 수도 있고요. 위에다가 넣으실 수도 있고요. 이 로고를 크기를 언제든지 자, 크기 조절 어떻게 된다고 했죠? 이 점, 흰색 점을 이용해서 늘렸다 줄였다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치 저는 그냥 가운데로 할게요. 가운데. 역시나 3페이지도 자, 가운데 여기다 넣어볼까요? 자, 그리고 역시나 4페이지도 업로드 부분 들어가서 다시 한번 딸깍. 자, 딸깍. 자, 이것도 크기를 줄여주신 다음에 밑으로. 자, 이런 식으로 로고는 언제든지 눕기를 따신 다음에 가져오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렇듯 PPT를 만드는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 만들었어요. 이렇게 해서 페이지 순서대로 이렇게 해서 만들었어. 난 이것까지 다 필요 없어 라고 하시면은 삭제 버튼 이용해서 언제든지 다 페이지 삭제해서 지워주셔도 돼요. 나는 깔끔하게 한 5페이지로 나는 끝내고 싶어 라고 하시면 여기 미리 캔버스에서 제공하는 템플릿들은 삭제 버튼 이용해서 다 지워주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지워줬어요. 자, 이것도 7페이지도 지울게요. 6페이지도 지울게요. 이런 식으로 목차별대로 제가 만들었다라고 할 경우에 이것도 역시 제가 공유 버튼 또는 다운로드 버튼 또는 다시 한번 미리 캔버스를 열어서 슬라이드 쇼로 이렇게 해서 보여주셔도 됩니다. 자, 보여지나요? 이런 식으로 보여줄 수도 있다. 그 상대방에게 보여줄 수도 있다라는 거 슬라이드 쇼 버튼, 다운로드 버튼, 공유 버튼, 링크로도 공유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 PPT, 이 프레젠테이션은 애니메이션이 안 되나요? 애니메이션도 가능해요. 애니메이션은 뭐냐면 자, 우리가 이거를 PPT를 다른 상대방에게 슬라이드 쇼, 뭔가 애니메이션, 뭔가 전문가적으로 보여주게 하고 싶다라고 하실 경우에 여기 부분에 밑에 상단 하단에 보시면 애니메이션이라는 버튼이 보여지실 거예요. 애니메이션 버튼 클릭. 그러면 올라오기. 자, 당신의 삶의 모든 것을 더하다 전체적으로 지금 올라오기 애니메이션을 활용할 수가 있게 되고요. 밀어내기. 자, 이런 식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넘어가지듯이 밀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션을 넣고 한번 슬라이드 쇼 한번 버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애니메이션 효과도 넣으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아까처럼 좀 밋밋한 화면이 있다라고 하면은 난 조금 전문가적으로 상대방에게 프레젠테이션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애니메이션 효과도 넣으실 수가 있다. 자, 이렇게 해서 미리 캔버스 안에서 우리가 충분하게 훌륭하게 우리가 PPT를 만들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절대 어려워하지 마시고 이거를 꼭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PPT를 따로 저장해서 슬라이드로 보여주실 수가 있나요?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요거를 다운로드 한번 받아볼게요. 다운로드 하신 상태에서는 반드시 PPT 여기다가 딸깍하고 버튼을 갖다 대주신 다음에요. 여기에 이미지화로 해주셔야 돼요. 이미지로 보여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 상태에서 모든 페이지 우리 1페이지에서 5페이지까지 만들었잖아요. 이 상태에서 선택 완료, 그다음에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PPT가 만들어지시는데요. 자, X 버튼하고 우리 PPT 이거 한번 더블 클릭해서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열어보았더니 자, 똑같이 지금 파워포인트에서 보듯이 이렇게 똑같이 보여지시게 됩니다. 자, 보시면 이게 이미지화 됐어요. 텍스트 수정하실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아까 미리 캔버스에서 텍스트로 저장하시게 되면은 그것도 수정이 가능하시게 되는데 그게 단점이 뭐냐면 텍스트로 저장해서 이미지가 아니라 텍스트로 PPT를 저장하시게 되면은 이게
파워포인트에서 제공하는 폰트랑 미리 캔버스에서 제공하는 폰트랑은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캔버스 폰트가 여기선 적용이 안 될 수가 있어요. 막 깨지게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시 우리는 미리 캔버스에서 수정하고 다 마무리 지은 상태에서 PPT로 저장해 주십사. 요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여기에서 우리 애니메이션 적용도 가능해요. 자, 당신의 삶의 모든 것을 더하다. 요 텍스트, 요 이미지를 딸깍하고 클릭해 주신 뒤에 위에 상단에 서식 옆에 애니메이션이라고 있습니다. 자, 나타내기, 그다음에 날아오르기, 닦아내기, 모자이크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애니메이션 다 하나하나 이미지 다 넣으실 수가 있어요. 자, 날아오기, 닦아내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애니메이션을 넣고요. 이거를 똑같이 위에 상단에 슬라이드 쇼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처음부터 자, 우리 날아오기 아까 했었었잖아요. 이렇게 애니메이션 효과 넣으실 수도 있다. 2페이지, 3페이지. 자, 보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PPT로 전환하시게 되면 어떻게 해요? 영상은 절대 보여지지 않게 됩니다. 보여지면은 여기 이미지로 보여지시게 되는 거 보이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3페이지, 4페이지, 5페이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ESC로 나가게 되면은 이렇게 PPT 파워포인트로도 슬라이드 쇼가 가능합니다. 애니메이션도 가능하고요.